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험에 임박했을 때 그 시험을 현명하게 마무리 준비할 수 있는 공부법인 포스트잇 공부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임용을 준비하면서 후반부로 다가갈수록 포스트잇을 정말 많이 활용했는데요. 그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모의고사를 응시하고 나서 틀렸던 부분들을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어서 노트에 붙여서 오답 노트로 활용을 했는데 어떤 문제에서 오답이 발생합니다. 진짜 틀린 문제든 혹은 헷갈렸지만 유추를 해서 맞은 문제든 다 오답 노트 처리를 했는데요. 체육에서 틀린 문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개별화 지도 모형의 하나를 묻는 문제를 제가 틀렸는데 개별화 지도 모형에 따르면 과제를 어떤 형태로 제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과제를 괄호 형태로 제시라고 하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안에 매체 형태 이렇게 답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렸던 문제들을 한 번씩 질문하고 또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을 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효율적인 시간 안에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린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왜 틀렸지? 어느 부분이 부족하지? 까지 고민하고 바로 포스트잇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틀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랑 그걸 오답노트로 정리하는 시간 단축이 되게 되거든요. 모의고사를 피드백하고 후반부 공부를 마무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 관리입니다. 모의고사 한 회차를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데 하루 반나절을 쓴다던가 혹은 하루 전체를 쓰기도 합니다. 5시간, 6시간 이렇게 잡아먹어버리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저는 처음 모의고사를 봤을 때 거의 하루 종일 분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모의고사를 분석하고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포스트잇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정도 사이즈 된 포스트잇도 활용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 이렇게 가로로 길게 생긴 포스트잇이 있거든요. 그것도 활용을 했고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의 페이지를 포스트잇으로 쫙 채워서 내가 쉽게 아웃풋하고 바로 직관적으로 그 답을 확인할 수 있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노트를 정리한 결과 따로 이 틀린 내용을 스터디 과정 없이 내 스스로 바로 직관적으로 아웃풋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대체 이 포스트잇들은 언제 버리냐?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가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공책을 시험장까지 가지고 들어갔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장에 이 노트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포스트잇이 막 엄청나 수천 개야. 그러면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추리고 추린 내용만 이렇게 가지고 들어간 거.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추렸는지에 관해 모의고사 얘기를 나누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몇 회 풀었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3회에서 4회 정도 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매일매일 하품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왜냐면 실전 연습도 하면서 아웃풋도 할 수 있는 게 모의고사만한 게 또 없더라고요. 9월부터 11월 초까지는 계속 풀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한테 모의고사가 5부 정도 있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 모의고사를 월요일, 화요일에 걸쳐서 풉니다. 월요일에는 첫 번째 모의고사의 A형, 화요일에는 첫 번째 모의고사의 B형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두 번째 모의고사 넘어가는 거죠. 수요일에는 A형, 목요일에는 B형, 금요일에는 또 A형, 토요일에는 B형 이렇게 하면 총 3개를 풀었죠. 일요일에는 하루 전체를 활용해서 논술 A형, B형 이렇게 3개를 다 봅니다.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모의고사가 3개에서 4개 정도. 만약에 중간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모의고사를 못 푸는 날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스터디가 길어진다거나 이런 변수가 생기더라도 일주일에 3개 정도는 풀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어요. 모의고사를 왜 이렇게 많이 푸셨나요? 저는 모의고사가 개인적으로 좀 잘 맞았어요. 저의 아웃풋 방식이랑 좀 잘 맞았고 연습 문제를 푸는 시간이 그만큼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모의고사를 풀고 또 피드백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저는 연습 문제보다는 모의고사가 저랑 더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모의고사의 비중을 확 늘려서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한 선택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모의고사를 풀 때는 훨씬 더 신중해지더라고요. 답안지도 똑같이 작성을 했어요. 눈으로 풀고 눈으로 채점하고 이 방식은 저랑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답안지를 항상 딱 정식으로 마련을 해서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하프 모의고사를 봤었거든요. 시험을 보는 장소는 대부분 독서실 또는 자습실이었고 모의고사 스터디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칼같이 칼체를 했었기 때문에 모의고사 스터디가 필요가 없었어요.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무조건 다 틀렸다고 그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채점을 했느냐? 어떤 채점관을 우리가 만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채점관을 만나든 이변 없이 정답으로 처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비롭지 않게 무조건 칼체했습니다. 꽈락이 나와도 괜찮으니 난 무조건 칼체를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임했었고 그랬던 게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됐습니다. 더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모의고사 스터디를 여러분들이 하시든 혼자 하시든 무조건 칼체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의고사를 풀고 매일같이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정도 분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무조건 누적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페이지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의고사를 하나 풀고 간단한 저의 총평을 쓰고 포스트잇을 이렇게 쫙 도배가 되겠죠, 노트가? 그러면 그 노트를 그 당일날 당연히 한 번 복습을 합니다. 복습을 한다는 거의 의미는 이 한 페이지에 있는 질문을 다 읽고 답변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저는 작게 위에 답을 했으면 O, 틀렸으면 X 이렇게 쳐놨거든요. 그렇게 1회독을 한 번 해요. 저는 항상 오전에 모의고사를 풀었기 때문에 점심 먹고 나서 한 번 아웃풋 해보고 그 다음 저녁 먹고 나서 한 번 아웃풋 해보고 집에 가기 전에 그날의 오답 노트를 한 번 아웃풋 해보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틀렸던 부분이 오답 노트가 되어 있는지라 그 당일날 저녁까지도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포스트잇을 버리면 안 되겠죠. 포스트잇 처리를 하는 거의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맞았든 안 맞았든 월요일치 포스트잇은 내버려둡니다. 그 다음 화요일에 날이 밝아요. 그러면 저는 하품 모의고사를 풀겠죠. B형을 하나 풀겠죠. 그 다음 B형을 풀고 그것에 대한 오답 노트까지 정리를 하면 점심 먹기 전 정도가 되거든요. 점심을 먹고 돌아와서 포스트잇 해봤던 걸 쫙 아웃풋을 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혹은 모의고사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포스트잇 처리가 오전 안에 안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괜찮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이어서 하면 되고 그 이후에 아웃풋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 다음에 화요일에 모의고사 풀이 그리고 모의고사 채점, 피드백, 포스트잇 처리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월요일에 했던 포스트잇을 한번 아웃풋 해보는 거죠. 저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 틀렸어요. 웬만하면 틀렸어요. 나의 약점이 다 모여있는 포스트잇들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외우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틀렸다고 해도 그걸 붙잡고 외우진 않았어요. 그냥 틀렸으면 X 치고 넘어가고 X 치고 넘어가고 내가 한눈에 봤을 때 이 포스트잇은 정답률이 어느 정도인지 딱 눈에 보이는 거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 제가 암기가 안 된 게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30분 붙잡고 외운다던가 이런 건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목적은 포스트잇 처리를 해서 최대한 이걸 보는 빈도를 높이되 시간은 절약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 있게 그렇게 했을 때 많이 외워져요. 생각보다 많이 외워집니다. 틀렸던 경험이 있으면 다음에 또 안 틀리고 싶다는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틀렸지만 다음엔 틀리지 않으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포스트잇도 마찬가지로 포스트잇 두세 개 붙잡고 끝까지 외우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정말 비추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화요일 저녁이 될 거 아니에요. 점심부터 저녁까지 호기게 공부를 하겠죠? 저녁을 먹고 나서 포스트잇 전체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월요일에 붙였던 포스트잇도 그대로 있고 화요일날 새롭게 만들었던 포스트잇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포스트잇의 개수가 굉장히 많겠죠. 아웃풋을 해봐요.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답을 여셔야 돼요. 1초 만에 답 안 나오면 틀린 걸로 하고 이거 맞았다. 오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모든 아웃풋이 O였던 포스트잇이 나옵니다. 혹은 모두 X였던 포스트잇도 나와요. 통계 처리도 자연스럽게 되면서 아웃풋도 자연스럽게 하면서 외워질 수도 있게 도움이 되는 효과를 기대를 합니다. 다음엔 수요일 날이 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모의고사, 두 번째 모의고사의 A형을 풀겠죠. 그리고 A형을 풀어요. 채점을 해요. 피드백을 해요. 포스트잇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치 포스트잇이 전체 누적이 되겠죠. 수요일 포스트잇을 한번 아웃풋을 해요.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것도 아웃풋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요일 저녁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치에 대한 누적 아웃풋을 하겠죠. 이때부터는 어떤 게 발생하냐면 정답률이 매우 높은 게 발생을 합니다. 정답률이 매우 높은. 그러면 그 포스트잇은 따로따로 다 떼요. 그 다음에 새로운 페이지에 거의 다 맞았던 거 정답률 높은 것 모음해서 쫙쫙쫙 다시 붙여놔요. 그런 다음에 그 페이지는 목, 금, 토, 일 동안은 건들지 않았어요. 일요일 날 마지막 아웃풋을 한번 해보고 점검하고 떼버립니다. 그렇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똑같이 보내요. 그럼 여러분들 일요일이 되었을 때는 모의고사 풀로 한번 응시를 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까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내가 정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포스트잇이 모아져 있는 페이지 있잖아요. 그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웃풋하고 거기서 맞은 거는 그냥 떼서 다 버렸어요. 포스트잇 공부법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버리는 것. 포스트잇을 잘 버려야 됩니다. 현명하게 버려야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다음에 시간이 꽤나 많이 흐름을 물어봤을 때도 대답이 될 것 같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버려줘야 돼요. 포스트잇이 많이 쌓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의 부담 또한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즉 포스트잇에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고 그러한 학습의 효과가 나타났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서 누적해가면서 계속해서 포스트잇에 대한 노출 빈도를 높여가면서 직관적인 아웃풋 효율적인 아웃풋을 하고 나에게 체화된 내용은 버린다 이런 마인드로 포스트잇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에 임박했을 때 어떻게 포스트잇을 활용을 해서 복습을 했는지, 그리고 노트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때 처음에 만들었던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해서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자체를 시험 당일로 옮겨 가셔야 돼요. 시험 당일에 내가 볼 자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마인드로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 포스트잇에 정리를 하시고 부족했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서 아웃풋 하시고, 아웃풋이 다 되었으면 버리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갔을 때는 내가 정말 부족했던 부분이 이렇게 모여있는 노트가 완성되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서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